엔비디아가 인공지능으로 반도체 설계 속도를 300분의 1로 단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거 숙련된 엔지니어 8명이 10달 동안 매달렸던 작업입니다. 이제는 그래픽 처리 장치 한 대로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기술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 산업의 경쟁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지금 이런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넣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걸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정이 3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면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회로 소자가 수십억 개에 달하다 보니 인간 엔지니어의 경험과 직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된 겁니다. 2026년 현재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병목은 공장이 아닙니다. 설계를 완성하고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NV셀이라는 도구는 이 병목을 뚫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기법이 핵심입니다. 수만 가지 회로 배치 경우의 수를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하면서 인간이 찾기 어려운 최적의 해를 찾아냅니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칩 네모라는 내부용 대규모 언어 모델도 운용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그래픽 처리 장치 설계 문서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신입 엔지니어가 수천 페이지 자료를 뒤질 시간에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설계의 민주화가 시작된 겁니다. 변화는 엔비디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3대 강자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넨스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세 회사 모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자사 도구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2026년을 에이전틱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설계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의 CURISO라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미세 공정에서 회로 패턴을 정확히 찍어내는 작업은 기존 방식으로 수천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CURISO는 그래픽 처리 장치 가속으로 이 시간을 40에서 60배 단축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이미 이 기술을 생산 공정에 도입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반도체 산업의 모든 단계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수치로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D램 시장 점유율 70%, 낸드 시장 점유율 55%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3%입니다. 팽리스, 그러니까 설계 전문 기업 분야에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파운드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TSMC가 점유율 70%를 넘기는 동안 삼성전자는 7.7%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메모리의 3배가 넘는데 한국은 더 큰 파이에서 작은 조각만 쥐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 원,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 평택에 120조 원을 투입합니다.
민관 합쳐 600조 원 이상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내가 클러스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5만 개 이상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투입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든 공정을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지능형 공장입니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시뮬레이션 도구로 디지털 공간에 공장을 그대로 복제한 뒤 실제 양산 전에 수율과 공정을 미리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실물 공장을 세우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문제를 걸러낸다는 발상입니다. SK 하이닉스도 2030년까지 완전 자율형 공정을 목표로 유지 보수와 결함 분석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과 추론 특화 반도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기기 안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칩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회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설계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31년까지 약 5만 4천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설계 자동화는 이 부족을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내에도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같은 신생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론 특화 신경 처리 장치를 개발해 양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 설계 도구가 범용화되면 이런 기업들이 선단 공정 설계에 도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는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공지능 설계 도구와 컴퓨팅 인프라는 대부분 미국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놉시스, 케이던스가 전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설계 생태계를 키우지 못하면 미국 기업의 도구에 돈을 내고 부품만 만드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이 종속은 더 깊어집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의 전방위 도입은 한국 생산성을 1.1에서 3.2%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4.2에서 12.6%까지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한국 경제에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로 평가됩니다. 반면 그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일자리의 51%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대체 위험이 큰 직군입니다. 고학력 고소득층은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 생산성을 올리고 단순 숙련 근로자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쟁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했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를 갖추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비슷한 전환점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역량 확보에 소홀히 하고 제조 중심 모델에만 집중한 결과 미국이 팩리스와 설계 자동화 생태계로 반격에 나섰을 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질문도 비슷합니다. 메모리 강국이라는 자리에 안주할 것인가? 설계와 생태계까지 넓힐 것인가?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 부품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 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붓고 있고, 중국은 독자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기 자리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맥락에서 답이 보입니다. 첫째,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동시에 키워야 합니다. 600조 원의 내가 클러스터 투자가 숫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펜리스 기업 수를 늘리고 설계 인력을 키우고 소재, 부품, 장비 분야까지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민간 자율성 훼손 우려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집행의 정교함이 관건입니다. 둘째, 기술 종속을 줄이는 자율형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엔비디아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은 필요한 선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주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소버린 인공지능, 즉 독자적인 인공지능 플랫폼과 반도체 기술 확보가 병행돼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그늘을 살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혜택이 일부에만 쏠리지 않도록 교육 재설계와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 안전망이 함께 가야 합니다. 고령자와 재직자를 위한 디지털 재교육 체계도 연착륙의 관건이 됩니다. 기술의 속도는 이미 빨라졌습니다. 이 속도를 따라잡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간격은 지금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투자를 오래 해온 사람이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늘 한 이야기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 이만수.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제대로 읽어갑시다.